자, 과세거래 일명 과세대상 이래 되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화가 뭐고 용역은 뭐냐? 먼저 재화에 대해서 재화와 용역. 재화는 영어로 하면 굿즈. 재화. 용역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 영어가 더 편하죠. 용역이란 말이 더 어렵습니다. 자, 재화란 말은 우리가 언제 들어봤냐면은 회계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재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화. 언제 배웠냐면 자산이란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다 이렇게 했거든. 재화 가지고 있는 것 이랬죠. 채권은 받을 것. 그리고 재화와 채권 가지고 있는 것과 받을 것을 자산이다 할 때 그 재화. 그 재화와 요 재화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 뭐냐? 그때는 회계죠. 재무회계. 재무회계일 때의 재화와 지금 부가세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의 재화는 다르다. 자, 그러면 부가세법에서의 재화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재화가 뭐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유체물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죠. 형태가 있는 것. 그죠? 유체물, 볼펜, 분필, 마우스, 키보드, 그죠? 선풍기, 여러 가지 있죠? 컵, 핸드폰, 안경, 옷, 시계, 유체물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 무체물이 되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 얘가 뭐가 있느냐? 얘가 전기, 가스, 열, 확정물. 이 정도 할까요? 요걸 배우고. 자, 전기. 그럼 전기 재화입니다. 이런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죠? 한전이죠. 이런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고지서 있죠. 그럼 전기 납부 고지서 있죠. 봐봐봐. 부가세 있어. 부가세 있습니다. 전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에요. 재화에 해당됩니다. 재화를 이렇게 공급하죠. 과세라. 맞죠? 재화잖아, 재화. 재화를 공급합니다. 과세. 그래서 전기 고지서 보면은 부가세가 있죠. 10%. 전기는 재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도 않아. 느낄 수는 있죠. 탁 누르면 그냥 갑니다. 유체물, 가스. 이 가스 혹시 그 도시가스 쓰는 집 있죠? 도시가스. 그죠? 도시가스 쓰면은 나도 도시가스 나는 경동에서 씁니다. 조금 전에 가스비 문자 왔던데 7,000원 나왔다고.
자, 부가세 있습니다. 가스도 재화야. 가스도 재화. 전기, 가스, 부가세 있습니다. 재화에 해당됩니다. 열이 뭐야? 열이 뭐냐면은 좀 오래된 아파트 보면은 공동 난방 시스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 공동 난방.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쓰레기 막 수거하면 열이 생기죠. 그 열을 여기 보내줘. 열을 보내줘. 열 모아놨다가 그래가지고 자 우리 아파트는 7시 되면은 열 간다. 7시 되면 열이 쫙 들어오고 싸.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열 들어오는 관을 통해서 그 미터기 설치해가지고 열 쓴 것만큼 내는. 열이 그리고 과세. 전기, 가스, 열 재화입니다. 시험이 이래 나오겠죠. 다음 중 재화가 아닌 것은 나오죠. 그런데 재화가 아닌 것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상 재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종 권리,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 있죠. 각종 권리, 그 권리 재화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채물에 해당됩니다. 전기, 가스, 열,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거 각종 권리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팔면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도 있겠죠. 가치 없는 것. 강물, 공기 이런 것들. 저거는 적어도 무채물인데 저런 것들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 강물하고 공기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재화 있죠, 재화. 부가세법상 재화가 아닌 거. 알아둬야 돼. 뭐 지폐 주어. 회계에서는 저거 재화입니다. 지폐 주어. 부가세법에서는 재화 아니에요. 회계상에서는 재화인데 부가세법에서는 뭐냐면은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 팔 거. 이 전부 다 팔 거야, 팔 거. 판매할 거야. 그래가지고 판매할 건데 과세하죠. 과세. 이 과세 대상이 뭐냐? 그 재화다. 딱 해라. 재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이라는데 그럼 재화는 뭐냐? 재화는 뭐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뭐죠? 팔 수 있는 이거죠. 팔 수 있는. 그래서 뭐야? 이거는 팔 수 없는 거죠. 팔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재화로 안 친다는 거야. 팔 수 있는 것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 유체물과 무체물, 특히 전기, 가스, 열, 각종 권리 팔 수 있잖아. 이걸 재화라고 보고 팔 때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화가 아닌 건 어떤 거냐? 지폐주화. 이 지폐주화를 어떻게 팔아? 파는 게 아니죠. 지폐주화를 파는 게 아니죠. 지폐주화. 그죠? 어음수표. 그죠? 주식. 상품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재화가 아니다. 이건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 사죠. 안에 부가세 없습니다. 주식. 부가세 없습니다. 이거는 재화라 보는 거죠. 이거는 사고 팔더라도 과세 못한다.
이런 거 163페이지에 기역의 재화로 나와 있죠. 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전기, 가스, 열, 각종 관리, 재화에 대해. 용역은 나중에 용역 부분에 가서 배울 겁니다. 용역에서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용역 가서 배웁니다. 용역은 서비스. 그죠?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강의하는 거, 이거 용역입니다. 청소하는 거, 용역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는 말, 통칭, 노가다. 그죠? 그런 걸 용역이라고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과세 거래에 대해서 하는데요. 어떤 책에 가면 과세 대상이라 되어 있거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과세 사업자죠. 자, 뭔가를 이렇게 팔잖아. 공급하잖아, 공급. 그죠? 매출이죠. 회계에서는 매출,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이렇게 부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매출이라기보다는 공급 이렇게 부르죠. 매출. 그러면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부과를 해줘야 되죠. 부가세를 부과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과 다 해주느냐, 다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어떤 것에다가 과세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공급한 과세한다. 재화의 공급. 자, 그럼 재화의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라고 있어요. 간주 공급. 실질 공급은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실질 공급은 내가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어. 맞죠?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런 것을 실질 공급이다. 그렇죠? 이렇게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다, 외상하다, 받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은 실질 공급. 그런 거는 할 거 없어. 그런 건 할 게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오늘은 이겁니다. 간주 공급. 간주 또는 아까 우리 간주임대료 이랬죠? 예. 간주 공급. 무슨 의미냐? 이거.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뭔가를 매입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를 매입을 했어. 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부가세 10,000원 있겠죠? 거의 11만 원에 매입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저렇게 딱 매입을 하면은 이건 국가가 뭔가를 기다립니다. 텍스포. 국가가 딱 기다려요. 뭘 기다리게? 매출 기다리게. 그죠? 뭔가 매입을 했죠? 뭔가 매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매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부가세를 거뒀겠죠? 그지? 그래가지고 얘가 지가 부담인 거 10,000원 빼고 얼마네? 5,000원이죠? 10,000원 빼고 5,000원을 딱 이렇게 5,000원 내겠죠? 그죠? 그럼 국가는 아주 즐거워. 국가는 아주 즐거워.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기다리는데 이거 신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신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한테 돈도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국가가 연락했겠지. 야, 저 그때 매일인 거 저거 매출 안 해? 이랬더니 그거요. 딴 데 썼는데? 딴 데. 딴 데 어디? 선물 줬는데 선물. 선물 줄 때 거래처에 내가. 매출한 게 아니고 선물을 줬대. 선물을. 저 물건을. 그럼 국가 입장에서
맞네, 이거 문제네. 이러면 법을 바꿉니다. 국가는 그래서 항상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보고 저래 뜯어보고 계속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뭐라고 바꿨느냐. 자, 이렇게 했죠. 했으면 이거 선물 줬지. 공급이야. 그럼 회사가 기업들이 하죠. 그게 왜 공급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급으로 간주했다. 세금 내. 선물 줬어? 알았어. 이거 공급이야. 세금 내. 얼마네? 시가의 10%. 이거 얼마에 팔아? 팔게 되면 얼마에 팔아? 15만 원. 그럼 부가세 15,000원이네. 15,000원 내.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간주 공급이란다. 국가가 이거 공급이야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공급이야. 실질 공급은 볼 거 없습니다. 자, 163페이지 볼까요? 163페이지 보면은 위원회, 자,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자, 기타 등등. 자, 이런 실질 공급이 있고, 일단은 내가 공급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실질 공급이 있는데, 이거 말고 공급으로 간주한 것들이 있다. 그게 이제 166페이지 있죠. 166페이지 보면은, 자, 재화의 공급 특례를 간주 공급이라 했죠. 간주 공급 밑줄.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자가 공급 밑줄. 그 다음 페이지 2. 개인적 공급 밑줄. 3. 사업상 정연 밑줄. 4. 폐업시 잔존 재화.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밑줄. 여기서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 뭐라고요? 내가 만든 걸 내가 쓰는 거야. 그러나 요 세 가지 경우에만 공급이다. 이는 공급이다라면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얼만큼 내? 시가의 10% 세금 내라는 거죠. 저 세 가지 경우에. 그럼 첫 번째, 면세 전용. 면세 전용은 뭐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고. 과세 사업은 이렇게 매출하죠? 면세 사업은 어떻게 매출해요? 부가세 없죠? 이건 면세품 매출하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제품을 만듭니다. 원자재를 매입을 해서, 자, 제품을 만들어. 그럼 다 만들면 이제 팔죠? 판매, 매출하는 거야, 공급. 이러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A라 하자, A. 맞죠? A 품목. A라는 품목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이런 경우 있죠. 자, 면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A 품목이 컴퓨터라죠, 컴퓨터.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컴퓨터 필요하죠. 그럼 컴퓨터 하이마트에 컴퓨터 사러 가? 왜 사러 가? 우리가 만드는데. 그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내잖아. 그런데 그 컴퓨터를 하이마트에 사러 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이마트에 공급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면세사업자 여기서 만든 그 컴퓨터를 일로 가져옵니다. 이쪽으로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자가공급이라.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가공급. 요때 보세요. 만약에 컴퓨터를 진짜 하이마트에서 사왔다. 진짜로 컴퓨터를 하이마트에서 사왔으면 부가세 있죠? 그럼 요 부가세 말은 못 돌려받습니다. 왜? 얘는 부가세 신고 안 하잖아. 이건 말은 못 돌려받아. 불공입니다. 못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우리가 만드니까 그걸 우리가 썼죠. 자, 이걸 면세 전용이라는 건데 이걸 면세 전용이랍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돼. 국가 입장에서.
자, 국가 입장에서 보세요. 자, 얘가 직접 사오면은 얘 부가세 못 돌려받죠. 국가 입장에서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 저거들이 만들어서 저거들이 썼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보면 면세 전용이네. 야, 너 안 돼 이거. 이거 공급이야. 이 공급이야.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서 만든 물건을 사용을 해요. 만약에 이걸 밖에서 사오면 얘 이거 못 돌려받습니다. 불공입니다. 부가세. 그런데 이로써 공급이야. 얼마? 시가의 10% 공급이야. 면세전. 그게 면세전. 자, 면세전형.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세전형은 같은 회사에서 과세 사업자가 이 부분에서 만든 품목을 면세 사업자한테 전용시키는 거죠. 얘가 밖에서 안 사오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가공급. 저때 공급이다 라고 국가가 정의한 겁니다. 면세 전용. 우리 책에 166페이지 나와 있죠. 기억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어 공장이야. 우리가 타이어 공장입니다. 타이어를 만드는데 자, 우리 회사에 자동차들이 있거든. 우리 회사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 자동차에 보통 타이어는 5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 타이어 어디서 받고? 우리 회사 공장인데 그죠? 타이어 공장이니까 타이어 공장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끼우면 되죠? 갖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뭐 1000cc 이상 있습니다. 1000cc 이상 8인승 이하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그러죠. 자, 저런 자동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네시스다. 그런데 뭐 타이어를 갈아 끼웠다. 공급입니다. 시가의 10%. 그런데 만약에 트럭 있죠. 그 타이어 만든 거를 저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이제 공급해주죠. 배달해주는 거야. 그 트럭, 큰 트럭들 있죠. 그 타이어,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비용은 아니죠. 그거는 영업용 승용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럭은 무조건 영업용.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유지되는 것들. 공급 시가의 10% 공급입니다. 공급은 뭐라고요? 세금 내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 공급이야. 세금 내. 여기는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이 났죠. 이게 이제 직매장 반출. 자, 직매장 반출은 앞에서 직매장 반출을 직매장에 대해서 살짝 얘기는 했는데 자 볼까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공장이 있다. 공장이 있습니다. 자, 저기에 저 공단에 우리가 원성공단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물건 한번 팔아볼까? 이래가지고 매장을 직접 차렸다고 했죠. 매장을 직접 차렸다 해서 직매장. 그래서 이 물건을 여기 공급을 하는 거야. 얘는 이제 사오겠죠. 원자재를. 자, 원자재를 사왔어. 원자재를 10만 원. 매입. 부가세 만 원. 자, 그래가지고 물건을 완성을 시켜서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직매장은 여기가 삼산동이야. 여기서 이제 매장을 차려서 판매하는 거죠. 그죠? 판매합니다. 15만 원. 부가세 15,000원. 매출.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인데 이 공장에서 직매장에 물건을 보내줄 때 매출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매출로 잡는 게 좋아, 안 잡는 게 좋아? 이래버리면은 대부분이 매출로 안 잡는 게 좋아요라고 대답을 말해요. 자,
그럼 매출로 잡지 말자. 매출로 안 잡고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합니다. 자, 얘 부가세 신고합니다. 자, 매출은 있죠. 근데 뭐는 없어? 매입이 없죠. 그죠? 얘는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는 거야. 매입이. 그러면 나중에 매입세가 없으니까 얘는 부가세 15,000원 납부해야 되죠. 얘는 매입은 있는데 뭐가 없어? 매출이 없잖아. 그죠? 매입은 있는데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매출세는 제로고 매입세가 10,000원. 그럼 환급이죠. 환급이다, 환급. 얘는 환급 신청. 얘는 환급 신청하고 얘는 15,000원 납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매장 반출하는 것은 공급이라고 보자. 자, 공급으로 봐봅니다. 공급으로 매출로 봐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좀 매출로 보자. 매출로 봅니다. 그럼 매출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팔 때 원가대로 보내주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이익을 붙이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만 원. 10만 원이 공급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얘 부가세 신고. 자, 매출이 10,000원이야. 매출세 10,000원. 매입세 10,000원이죠. 빵이죠. 납부할 거 없죠? 납부할 거 없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얘는 매입세 얼마? 10,000원이죠. 얼마? 5,000원 납부. 일이 편해지. 만약에 매출로 보지 않을 때는 얘는 환급 신청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하고 15,000원 납부하고 그런데 이걸 매출로 보니까 훨씬 편하더라. 그리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했습니다. 얘가 얘한테 세금 계산서까지.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 특이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사업자 등록번호 다르잖아. 얘는 공장이고 얘는 판매업이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르거든. 그래서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해. 그럼 일이 편해집니다. 얘 환급 신청하고 얘 15,000원 납부하는 것보다는 얘는 제로죠. 매출로 봐버리니까 얘가 제로가 되고 얘는 5,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야. 이게 훨씬 편하다. 이 직매장 반출은 기업을 위해서, 그렇죠? 국가가 기업을 위해서 이거 공급으로 봐라. 공급으로 보는 게 업무하기 편하겠네. 세금 계산서도 발급해라. 아주 특이하네. 그럼 아까 면세 전용 이런 거는 세금 계산 발급 안 합니다. 면세 전용 여기 만든 거를 요로 갖다 썼는데 세금 계산 누구한테 발급? 같은 회사인데, 그죠? 네, 이거는 발급해라. 그다음에 비경험용 소형승차 유지 타이어, 그죠? 대표이사가 끌고 다니는 제네시스에다가 타이어 갈아 끼웠다. 세금 계산서 누구한테 발급해? 발급할 이유가 없죠. 그냥 시가의 10% 세금 내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 4번에 들어갑니다. 아까 간주 임대료 들어간 데 있죠? 건별, 간주 임대료, 거기에 간주 공급도 거기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요. 자, 이렇게 자가 공급, 내가 만든 걸 내가 소비한다. 소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에 걸리면 공급이다. 얼마? 시가의 10% 세금 내입니다. 자,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이 끝난 겁니다.